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상승세를 이어나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컨퍼런스 보드는 11월 경기 선행 지수가 0.6% 상승한 105.5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0.5%를 상회한 수치입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이코노미스트는 경기 선행 지수 상승은 올 겨울에도 미국 경제의 완만한 성장세가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달 서비스업 체감 경기가 지난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고용과 신규 사업 지수가 하락하며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융정보업체 마킷은 12월 서비스업 PMI 속보치가 53.6을 기록, 전월에 56.2보다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로이터 전문가 예상치인 56.9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국제유가가 글로벌 경기 부진과 원유 공급 과잉 우려 등으로 4%대 급락했습니다. 이날 서부 텍사스산 원유 1월 인도분 선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2.36달러, 4.2% 내릴 배럴당 54.11달러에 마감됐습니다. 이는 2009년 5월 이후 5년 7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김혜영입니다. 글로벌 시장은 미 연준의 인내심에 환호하고 있습니다. 간밤 국제유가가 또다시 4%가 넘는 급락을 보이면서 악재장을 연출했지만 시장에서는 이 부분보다는 미 연준의 결과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당분간 현행 흐름을 이어간다는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모습인데요. 초저금리 기조와 관련해서 뉴욕 3대 지수 모두 폭등이라는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시죠. 이 가운데 장 초반부터 지표의 흐름도 좋았습니다. 고용지표 흐름이 좋았어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만 건 아래로 밑돌면서 상승세를 키워나갔고요. 경기 신뢰지수 역시나 흐름이 좋았습니다. 다우지수 2%, S&P 500 지수와 나스닥 역시나 2%의 상승 흐름 보였는데요. 다우지수가 이 거래일 연속 200포인트 이상 오릅니다. 특히나 기술주의 흐름이 눈에 띄는 하루였네요.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보시죠. 역시나 미 FOMC 결과에 유럽 증시도 환호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기업 신뢰지수가 발표됐는데 이 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보였다고 합니다. 독일 지수의 경우 2.79%, 영국 지수가 2%, 프랑스 지수 흐름이 가장 좋았습니다. 3%의 상승으로 마감됐네요. 자, 국내 시장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전일에는 좀 올라줘도 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우리 시장은 변동성이 굉장히 큰 하루를 보냈습니다. 특히나 거래소는 1900선마저 깨고 내려갔는데요. 글로벌 시장과 전혀 다른 행보를 그리면서 글로벌 시장 왕따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모직발 블랙홀이 어떤 것인지 외국인들의 매도 스탠스가 만만치 않았는데요. 자,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 오늘만큼은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좀 나와주기를 바라면서 자세한 전략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에서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부터 확인하시죠. 시초가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상로의 한방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 자리하셨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어제 대한유팜으로 한 19% 수익 보셨는데 오늘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관심주였죠. MPK가 화요일 고가 기준 3,620원 찍고요. 역시나 두 자리대입니다. 12.5% 수익 보시면서 승이 되셨는데요. 자, 따라서 현재 전체 승률은 47승 43무 40패입니다. 자, 자세한 AS 전략 들어봐야죠. 요새 촉이 좋다고 하시더니 흐름 좋아요. 네,
사실 뭐 시장은 빠지는데, 그래요. 뭐 시장은 빠져요. 시장은 빠지고 어차피 개별주 장입니다. 개별주 장일 때는 뭐 전체가 다 빠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에 외국인과 기관도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돈을 버는 종목군이 적어진다는 거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서울경제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수익을 드리게 돼서 저도 너무 기분이 좋고, 자, MPK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스터 피자 코리아.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하단 권역에서 지금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고요. 잠시 다시 단기적인 조정이 나타나는 구간입니다. 사실 조정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깊은 조정이 아니고, 우리가 이 부분 자체를, 자, 주봉상에서 한번 같이 보시면, 여기에, 밑꼬리 권역이라는 거죠. 과매도 구간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유있게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정확한 매수 가격은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갈 수 있는 종목을 얼마에 사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저는 최대한 일주일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일주일이 넘어서라도 또 갈 수 있는 종목은 항상 많았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거 무승부 종목들이 그랬습니다. 자, MPK 수익 나서 저도 뭐 기분이 좋고 앞으로도 좋은 수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MPK 흐름 좋았습니다. 갖고 가신 분들이라면 수익 꽤 보셨겠어요. 어려운 시장 상황 얘기만 매일 전해드려서 죄송스러웠는데 이렇게 종목 얘기 드릴 때는 수익 볼 수 있어서 참 기분이 좋고 위안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 확인해봐야죠. 예, 오늘 유안타 증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안타 증권 현재 호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냄새를 조금 맡았죠. 자, 2.3% 정도, 지금 갭 상승 좀 출발을 했습니다. 요 가격대 우리가 매수 가격이 되겠고요. 자, 3,700원이 매수 가격이 되겠죠. 자, 유안타 증권의 지금 모습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자, 현재, 자,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상당히 길게 나타났죠. 길게 나타나면서 이유인 즉슨, 대만 유안타 증권의 본사가 그 대만에 있습니다. 그 회장이 자금 유치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리고 후광통을 다시 한 번 더 후광통 거래를 개설했다는 부분이 이슈화가 됐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되는 것은 투자 자금을 유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 이후로 빠져나왔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회사의 가치가 바뀌는 와중에 주가는 빠졌기 때문에 여기는 눌림목 권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회사의 가치는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주가도 당연히 바뀌어줘야겠죠. 거기에 대한 조정일 뿐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지금 현재 하단 권역에서 거래량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자, 어때요? 올라갈 때 상당한 거래량을 동반을 하고 올라왔죠. 그런데 주가 자체는요, 빠질 때는 거래량이 상당히 줄어드는 모습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매수에 대한 세력이 상당하게 우위에 있는 종목군이 바로 이 유안타 증권이다 라고 보시는 게 좋고, 예전 전 동양증권이 채권에 대한 부분으로 상당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의 가치가 상당히 훼손됐던 게 또 사실이고, 주가를 보시더라도 어때요?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져 있었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자, 현재는 원래 기업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더 찾아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갭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3,680원 자리에서 1.8% 지금 현재 상승해 있는 권역이고, 자,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나타나고 있지만 사실 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메릴린치 증권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크게 우리가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 뭐 외국인 파는 거 본다고 해서 뭐 수익 나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제가 하는 방법이 맞습니다. 제가 하는 방법대로 또 꼭 찾아오시고, 오늘의 종목은 유안타 증권. 자, 목표가는 플러스 5%고요. 손절가는 3,46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안타 증권 역시나 두 자릿대 수익률 좀 나보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멘토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12월 19일 금요일장 개장됐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과 오늘의 행보를 좀 같이 할 수 있을까요?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출발 전략 두 분과 세워보겠습니다. 유수탁 유창희 대표, 메리츠 종금증권 김근호 연구원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코스피 상황이 좋습니다. 현재 개장 분위기부터 좀 짚어볼까 해요. 오늘은 좀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일단 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어저께도 아침에 거의 한 0.6%대 갭상승이 나온 다음에, 하락 전환돼 섰던 부분들, 장중에는 거의 1% 가까이 하락세를 보였다가 이제, 좀 마감을 했는데, 일단 오늘은 1%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이나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좀 강하게 올랐다는 부분들이 좀 긍정적 반응을 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다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상승의 모양이 어떠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상승을 하더라도 상승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지면서 다시 소음봉이 나오면서 마감이 될지, 아니면은 지금은 약간의 이제 눈치 보기 장세 발생하지만은 오히려 상승폭을 키우면서 어제 못 올랐던 부분들이 다시 또 반영이 되면서 양봉이 나오면서 마감을 하냐에 따라서 다음 주 혹은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연말 랠리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나 코스닥 모두 어저께 상승 출발했다가 좀 약세를 출발했고, 또 코스닥이 어저께 더 많이 빠졌다는 부분들, 어저께 520포인트를 찍고 올랐다는 부분들 확인한다라면은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로 양봉이 좀 출현한 여부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선물 지수를 좀 보신다라면 전체적으로 베이시스가 조금씩 개선되려고 하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1.3 정도, 마이너스 1.3 정도라면은 그게 나쁜 베이시스는 아니다. 배당락을 감안했을 때. 그래서 베이시스가 조금 좋아진다라면은 지수 자체를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환율을 좀 보신다라면 전체적으로 원화가 그게 어떤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1,100원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단 눈치 보기 장세를 발생하고 있고, 1,100원 정도 선에서의 그 행보세가 좀 나온다라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또 엔화와 또 연동을 좀 시켜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일본 엔화 같은 경우는 120엔 정도로 향해 올라가고 있다는 거 본다라면은, 원화 역시 마찬가지로 1,100원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 시장도 개장됐습니다. 어제 한 2% 올라주고 마감이 됐는데 오늘도 1% 이상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자, 다시 국내 시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업종별 분위기 짚어봐야겠죠? 어떤 섹터 가장 잘 가고 있나요? 네, 코스피 쪽은 섬유유복이 오늘 가장 강하네요. 그리고 전기가스, IT, 통신, 그다음에 제조, 운수장비, 은행, 그리고 기계, 의료정 및 건설, 증권,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을 하고 있지만 제가 언급드린 업종들이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고요. 섬유유복 쪽 한번 보면 섬유유복 쪽에서는 제일모직 역시나 5.75% 상승하고 있고요. FNF가 2.86%, 그리고 태평양물산이 2%, 한세시럽이 2%, 아비스타, 그리고 쌍방울, 방림, 인디에프, SG 충남방적, 그리고 대연, 함섬, 그리고 성한, LF, 에리트베이직, 전방, 신원, 대한방직 이런 종목들이 일단은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은 섬유유복이 좀 강한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기가스를 한번 보죠. 전기가스 쪽도 한국전력이 이제 3.5% 넘는 상승폭. 그건 좀 낙폭이 좀 있었기 때문에 되돌림이 좀 나오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 삼천리, 지역난방공사, 서울가스, 인천도시가스, 한국가스공사, 대성에너지 이런 종목들이 플러스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IT는 전체적으로 좋긴 좋은데 큰 종목보다는 일단 좀 중소형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이 대형 IT 종목들이 오늘은 좀 강하죠. 삼성전자 2% 가까운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1.78% 넘는 상승폭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대동전자, GS인스트루먼트, 이필름, 경동나비엣, 아남전자, AMP, 금호전기, 그리고 경인전자, 유양DNU, 대덕GDS, 삼화전자, 자화전자,
그리고 신성 솔라 에너지 이런 종목들이 1% 넘는 상승폭 보여주고 있는데 LG전자도 오늘은 일단 1% 넘는 상승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통신도 뭐 여전히 강하죠. SK텔레콤이 1.65%, KT와 LG유플러스가 0.95, 0.44% 상승하면서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운수장비도 오늘은 뭐 견조한 모습으로 반등을 하네요. 뭐 러시아발의 어떤 위기가 단기적으로 좀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대우조선해양이 2.89%, 쌍용차가 2.18%, 체시스, 만도, 현대차가 1.5%, 현진중공업, 현대모비스, 상신브레이크,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그리고 동국실업과 한국항공우주, 서현, 삼성중공업. 오늘은 자동차와 이 조선 모두 좀 강하다라는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 드리고요. 코스닥을 좀 한번 보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 정보기기 그리고 유통, 반도체, 컴퓨터 서비스, 제약, 비금속 이런 순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정보기기 쪽은 현대 IBT가 7.4%, 이트론, 딜리, 에이텍, 토비스, 백산, 노피시, DGI, 그리고 미동전자통신, 세우테크, 빅솔론, 아이리버, 코텍, 바이오스마트, ICK, 푸른기술, 그리고 SD 시스템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통 같은 경우도 한번 보죠. 그 뒤로 유통이 움직이는데 팜셀바이오, PC디렉트, 코스온, 리젠, SI리소스, 한국자원투자, 참좋은레저, 제이션 시스템, CTC바이오, 원익큐브, 동사무 이런 종목도 움직이고 있고요. 관심들 많으신 반도체 섹터 쪽은 고려반도체, TSE, SKC, 솔믹스, 그리고 AP시스템, 유니테스트가 여전히 강한 모습, 램테크놀로지, IA, 윌덱스 이런 종목들이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급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자, 현재 어떤 흐름 전개되고 있나요? 네, 수급은 뭐냐 그저 그렇다 생각 좀 하고 있는데요. 뭐 외국인들 뭐 이억 매수하고 있는 걸 뭐 매수 전환됐다고 말하기 좀 애매하고요. 뭐 코스닥 시장도 한 3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큰 매도가 아니라는 거. 선물 쪽도 뭐 230계약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뭐 큰 의미가 있진 않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기관 역시 마찬가지로 좀 관망을 하는 모습을 좀 띄고 있고 아침에 좀 갭상승이 나온 상황에서 일단 뭐 오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음 주 혹은 이제 남은 거래일이 실질적으로는 한 7거래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관망으로 좀 하려고 하는 모습이 좀 짙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어쨌든 어제 뭐 제일모직의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외국인들이 5천억 넘게 매도가 나왔다는 얘기는 제일모직의 물량을 뺀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대해서는 한 1000억에서 한 1500 정도 이상은 매도가 나왔다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선물 쪽을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수급이 좋지 못하다는 부분들 좀 시장 자체가 계속 치고 나가기엔 좀 부담을 보일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업종별로 보신다면 일단 전기전자 쪽으로서는 외국인 기관 모두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다만 전기가스, 운송장비, 뭐 건설, 뭐 화학 쪽은 조금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1원 하락하면서 1150전에 출발이 됐는데요. 자세한 외환시장 동향 유진투자선물 소병화 연구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하락으로 출발이 됐는데 오늘 일본 BOJ 회의가 또 앞두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동향 짚어주시죠. 네, 오늘 외환시장은 미국 시장 급등에 따른 위험 선호 현상으로 인하여서 글로벌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소폭 하락하 1원 하락한 1150전에 시작했습니다. 어제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화는 내년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강세로 마감하였습니다. 엔화와 유로화의 강세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미국 지표 호조와 FOMC가 내년 초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영향으로 인하여 미국과 유럽 등 대부분의 증시가 2%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위험 선호 현상이 강화되어 우리 환율은 소폭 내림세로 마감하였습니다. 최저고가는 1100원 50전이었으며 어제 서울한시 종가 대비 수합 포인트를 고려하면 2원 50전을 또 하락하여 마감한 모습입니다. 또한 글로벌 달러 강세를 보였으나 연 이틀 20원 넘은 급등세를 보인 것도 영향을 주어서 소폭 내려서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소폭 하락하여 출발한 외환시장은 글로벌 달러 강세 영향으로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상승 반전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하락에 따른 엔원 재정 환율이 다시 920원대로 진입한 만큼 당국의 경계심도 강화될 것으로 보여져 매수 심리를 지속적으로 자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7거래일간 외국인이 3조 가까운 주식 매도 물량도 지난 2거래일 동안 지속적으로 외환시장에 유입된 것도 달러와의 지지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꾸준히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 연말 내고 물량과 단타성 거래 급증으로 인한 차익 실현 물량 유입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져 어제와 같이 1,100원 초중반대에서 상반 경지성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본 중의원 선거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회의입니다. 선거 압승으로 아베노믹스가 탄력을 받은 가운데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발표가 있을 시 엔화가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원화도 이에 동조하며 급등세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오늘 참고해야 될 재료로 보고 있습니다. 금일 예상 레인지는 1,098원에서 1,108원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BOJ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의원 선거 이후 첫 치르는 회의인데 과연 추가 양적 완화에 관련된 발표가 나올 수 있을지 여부를 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연구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돌발 종목 확인해 봐야 할 텐데요. 자, 오늘 어떤 돌발 종목 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배당금 확대 기대감에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제일모직 상장 이틀째인 오늘도 강세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녹십자 LMS입니다. 4흘째 상한가네요. 벌써 공모가 대비 127.5%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세 종목 먼저 확인해 주시죠. 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금 확대, 최근에 이런 종목들이 좀 많죠. 그러니까 뭐 굉장히 좀 강한 주조하는 정책, 이런 부분이 이제 슬슬 자리를 좀 잡아가는 모습인데, 삼성전자 최고급 경영진 쪽에서 2014년 배당 규모를 확대하기로 좀 의견이 모아졌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오늘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배당금이 늘어나면 뭐 주조하는 정책 같은 부분도 있겠지만, 뭐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오너 쪽에도 충분히 좋은 이득이고 이슈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일단 투자자들이 최근 트렌드가 배당 확대가 되면 결국엔 투자자들에게 유동성 유익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로 좀 이어지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서 오늘 삼성전자가 좀 오른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 가격적인 매력을 좀 보면 이게 어제 올라왔을 때 120만 원 후반대 중반대에서 지지받고 어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뭐 모르겠습니다. 120만 원대 초중반은 어느 정도 좀 지켜내려는 모습들. 그러니까 물론 120만 원이 깨졌던 부분들이 있었지만 130만 원대를 굉장히 좀 빠르게 회복을 했거든요. 결국에는 이번에는 좀 지지선이 높아졌다라는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 배당 확대나 이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일단 뭐 주가가 좀 오를 자리에서 좀 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밸류에이션상으로 이게 지금 현재 한 7배 정도 되고요. 12개월 포워드로 했을 때 10배가 좀 넘는데, 사실은 이 관점의 차이죠. 단순하게 그냥 뭐 핸드셋 업체, 완성품을 제조하는 제조업체로 보느냐, 아니면 여러 가지 좀 프리미엄을 부여하느냐, 이런 부분인데, 일단 뭐 삼성전자는 사실 단순하게 제조업체로 보기에는 좀 힘들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업종 PER을 보시면 보통 한 8배에서 10배 정도 잡히는데, 그럼 뭐 밸류에이션이 다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프리미엄으로 반영시킬 필요는 있는 종목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제일모직인데, 오늘 뭐 삼성그룹 관련해서 얘기를 좀 많이 드리네요. 제일모직 같은 경우 상장 이후에 계속 뭐 한 이틀 3일 정도 급등을 하는 모습인데, 어제도 굉장히 좀 눈에 띄었죠. 10만 원을 깼다가 결국에는 종가상으로는 10만 원을 극복하고 끝났고, 오늘은 뭐 12만 원대. 왜 이렇게 제일모직이 이제 공모가에 한 이 더블이 넘는, 2배가 넘는 부분이냐, 이 파이낸셜 타임즈 스톡 체인지라고 하는 FTSE죠. 그리고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MSCI, 여기 조기 편입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편입 예정일이 이 파이낸셜 타임즈 스톡 익스체인지 지수는, FTSE 지수는 이번 달 29일, 그리고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은 이제 내년 1월 5일 장 마감 후에 편입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결국에는 왜 이게 중요하냐면 글로벌 펀드에 유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기대감이 나왔다. 그리고 또 이제 제일모직이 삼성그룹의 이 지배구조의 정점에 쓸 가능성이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그룹이나 삼성 관련주들은 2015년에는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많이 보셔야 됩니다. 거기서 기회가 나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특히
특히나 이 제일모직같이 지배구조의 정점에 서게 될 회사들, 뭐 삼성 SDI라든지 삼성 이 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가 뭐 향후에 이제 홀딩스와 사업회사로 분할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회사들은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보셔야죠.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마지막 종목은 녹십자 MS인데요. 녹십자 MS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후에 굉장히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역시나 뭐 회사가 좋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좀 들고, 사흘째 뭐 상한가 가는데, 녹십자는 진단사업부가 2003년도에 분사를 해서 설립된 계열 회사고요. 이제 17일에 코스닥 시장에 입성을 했는데, 진단시약에 대한 사업, 그리고 혈액을 보관하는 혈액백 사업, 그리고 만성심부전 환자에게 사용되는 인공신장투석액 관료액인 혈액투석액 사업을 주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좀 미래지향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좀 기대감을 받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나쁘지 않은 회사라는 거죠, 실적이. 3분기에도 11억 영업이익 흑자를 보여줬고, 그리고 매출액은 2011년도부터 꾸준하게 세 자릿수 증가, 그리고 뭐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두 자릿수를 맞춰주는 모습,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회사 자체는 굉장히 좀 영업을 잘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어떤 신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회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유가가 간밤 또다시 4% 넘는 급락을 보였습니다. 하락세가 다시금 재개된 상황인데요. 항공주 이와 관련해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땅콩 회항이라는 논란도 현재 국제유가 하락 부분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모습이고요. 신성솔라 에너지입니다. 태양전지 생산 능력을 확대한다라는 소식이 현재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비코전자 역시나 흐름이 좋네요. 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항공주가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대한항공이 한 3.3%, 아시아나항공이 한 4%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뭐 유가가 좀 하락을 하니까 큰 영향이 있겠죠. 그동안 이제 유가가 추가적인 하락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항공주도 올라가지 못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조금 좀 과도하게 올랐다라는 이제 부담감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한 일주일 정도 혹은 뭐 일주일 반 정도 기간 조정이 잘 이루어지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추가적인 유가 하락이 또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좀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오래간만에 한 4% 가까운 3.5, 한 6, 7%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검찰 조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비밀스러운 사건은 서서히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것이 뭐 영업력을 뭐 급격히 훼손시키느냐, 물론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만약에 정말 대한항공, 그러니까 대한이라는 이름이 빠진다라면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쉽진 않다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못 친다라면은 대한항공 자체도 다시 주가가 정상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아시아나항공 역시 마찬가지로 한 일주일 정도 기간적 좀 보여준 다음에 이제 7,000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정확하게 7,000원이 돌파가 확인되면은 신고가 행진, 뭐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모두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신성솔라 에너지 같은 경우는 뭐 좀 이런저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 증평 태양전지 그 라인 쪽에 한 140억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추가적인 생산 라인을 좀 확대시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기 자본의 31.7%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다만 지금 이제 항공주들이 올라오는 이유가 유가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태양광이라든지 뭐 풍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대체 에너지 쪽으로 관심이 있는 것인데, 만약 유가가 뭐 하락세를 보여주고 하락세가 계속 낮은 유가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면은 이런 대체 에너지 개발 설치에 대해서 약간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생산 설비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매가 안 된다라면 조금 부담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호재로 작용하기는 좀 쉽진 않다. 단순하게 최근에 좀 빠졌던 부분들 좀 회복하는 부분들. 물론 경쟁력 부분에서는 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당장 어떤 호재성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1,000원 정도, 1,050원 정도 선에서 추가적인 상승 여부를 좀 확인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 이후에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1,100원 이상 가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 워낙에 좀 그동안 좀 주가가 하락을 많이 보여줬던 것에 대한 매물이 좀 많이 있다라는 것도 체크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아비코전자가 좀 급등세를 띠고 있습니다. 거의 뭐 10% 넘게 올라왔다가 조금 차익성 매물이 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제 그 D램 메모리 쪽에서 이제 DDR3에서 DDR4 시스템으로 좀 급격히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대감. 내년 매출 예상이 한 735억 정도, 올해 대비해서
에서 한 28% 정도 상승을 좀 기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역시 마찬가지로 20% 늘어난 한 92억 정도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 DDR4가 차지하는 매출의 비중이 한 2% 정도 내외였습니다만 내년에는 한 11% 내외 이상으로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고 또 내후년 뭐 그 이후에는 20%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 그렇다면 알비코 전자가 거기에 따른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형성되고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어쨌든 이제 시장에서는 어쨌든 뭐 고성능으로 계속 진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DDR3보다는 DDR4가 좀 더 효율성이 높고 성능이 높기 때문에 그런 채택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아비코 전자의 내년 뭐 내후년에 대한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주가 흐름을 보신다라면 일단은 6,000원대 거의 6,000원대에서는 큰 좀 매물이 좀 작용하고 있다는 부분들 지난 4월 달에 한번 그리고 7월 달에 한번 이번에 한번 좀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비싼 가격에 주고 살지언정 6,000원이 안착되는 걸 확인하고 매수하셔도 큰 수익이 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 SK CNC입니다. 이 모바일 금융상거래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는 소식에 현재 올라가고 있고요. 다음 카카오입니다. 사전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의 통보 소식을 받았는데도 이에 불구하고 주가는 강세 흐름입니다. 다음 종목 메디토스입니다. 최근 흐름 굉장히 좋아요. 연일 신고가 행진,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30만 원 선 돌파했다는 소식까지 들어오고 있네요. 새 종목 확인해 주시죠. 네, SK CNC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거래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급등을 뭐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SK CNC가 이제 해외 파트너사와 손잡고 이제 금융과 정보 기술을 융합한 핀테크라고 하죠. 이게 일명 기술금융인데 이 핀테크 시장을 공략한다는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공시를 통해서 미국 법인인 SK CNC USA의 모바일 커머스 솔루션 코어파이어 브랜드와 관련된 기술, 지적재산권 등을 이제 미국의 모지도라는 회사에 출자를 해서 글로벌 모바일 커머스 솔루션 전문 합작기업 일명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다고 밝혔고요. 글로벌 모바일 커머스 솔루션 전문 합작기업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 SK CNC가 이제 모지도로부터 332억 원의 지분 매각 대금하고 이 모지도 본사 지분의 1.5%를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합작기업 지분도 한 20% 가까운 수준으로 보유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이 모바일 커머스 그러니까 M커머스 사업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SK CNC가 새로운 또 이 신수종 사업을 좀 발굴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긍정적인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주가상으로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20만 원대에서는 좀 한번 들어 올려주는 모습.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상승을 하더라도 22만 원에서 23만 원을 돌파시킬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해진 거죠. 과연 어떤 모멘텀, 어떤 플레이로 앞으로 이어져 나가느냐, 앞으로 어떤 사업을 영위하느냐, 이 부분이 주가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다음 카카오인데, 주가는 뭐 사전 정보 유출 혐의에 크게 영향을 안 받는 모습이죠. 다음 카카오가 사전 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에 통보가 됐음에도 주가는 강하다. 임시회의에서 다음과 카카오 합병 정보를 이용해서 차익을 낸 혐의가 있는 다음 커뮤니케이션 직원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는데, 사실 뭐 이게 다음 카카오의 어떤 펀더멘탈 자체에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요소는 아닌 거죠.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 수준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일단 최근 지지선은 120만 원 정도 지지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준에서는 뭐 공략해볼 만한 가격대가 아닐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메디톡스인데요. 메디톡스도 오랜만에 주가가 좀 또 이 새로운 또 신고가를 좀 보여주는 모습인데 사상 최고가. 일단 성장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성장 기대감이 있는 거고 오늘 또 뭐 제약이라든지 바이오 쪽에 이 주가가 굉장히 좀 괜찮은 모습들을 좀 봤을 때는 뭐 오를 수 있는 여건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이제 고민인 거죠. 지금 현재 세 자릿수 멀티플이고
12개월 포워드를 했을 때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이오 섹터의 멀티플이 한 25배, 30배 정도 하는데 12개월 포워드로도 이제 30배가 좀 넘어가는 움직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실적 성장이라든지 새로운 모멘텀이 나오지 않으면 밸류에이션에 의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게 어떤 걸 대변하냐면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 물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트레이딩을 언제 셀을 할 것인지 이 부분만 고민하면 되지만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꼭 이 밸류에이션이 크게 룸이 남지 않았다.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조선주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1% 이상의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고요. 다음은 팜스웰 바이오입니다. 계약을 맺었는데 작년 전체 매출을 웃도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요. 이틀째 강세 흐름입니다. 자, 다음은 아세아텍입니다. 자사주를 공개 매수한다는 소식이 있어요. 주당 3,000원. 이 소식에 상한가 도달해 있네요. 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조선주들이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내외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전해양 역시 마찬가지예요. 조선주들, 정유주들 흐름을 보신다면 어쨌든 유가는 계속 저점을 갱신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들 종목은 저점을 갱신하지는 않고 있죠. 좀 지지력을 좀 확보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이미 맞을 매는 이미 맞았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이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됐고, 추가적인 유가 하락, 그러니까 50불이 붕괴돼서 40불, 40불이 붕괴돼서 정말 과거 97년도, 96년도처럼 10불 이내, 전후로 해가지고의 유가가 하락할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유가 하락이 나오더라도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혹은 좀 힘들겠습니다만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됐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섣부르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주가 자체도 강하게 올라가기보다는 조금 시장이 좀 좋아지다 보니까 같이 동반해서 올라오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추격 매수하시기엔 좀 부담이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아세아텍이 3,000원에 자사주를 매입을 하겠다. 1월 19일까지인가요? 네, 1월 9일까지네. 1월 9일까지 해서 총 한 430만 주 정도 매입을 하겠다는 건데, 아시아텍의 총 주식 수가 1,750만 주거든요. 그 중에서 약 25% 정도 되는 수준이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대주주 물건이 한 27% 정도 되는데, 아세아텍이 자사주를 갖고 있는 게 별로 없다라는 생각, 또 주주 환원 정책에 의해서 3,000원에 공개 매수한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 월요일도 오르겠죠. 3,000원이기 때문에 지금 2,900원이라는 얘기는 100원 정도 더 오를 수 있다는 부분들, 지금도 한 5% 이상 더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은 좀 있고요. 다만 3,000원 이상으로 가겠느냐, 그 부분은 좀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000원에서 공개 매수를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3,000원 이상 갔을 때는 조금은 그러한 것들이 좀 가격이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체크하시면서 접근하시기 바라겠고요. 팜스웰 바이오가 최근에 계속 수주를 좀 하고 있어요. 한국형 경유를 최근 들어서 여러 이제 에너지 업체로부터 한 3,600억 정도 수주를 했었고, 미듬 오일로부터도 오늘 또 추가적으로 360억 정도 수주를 했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상한가, 오늘도 급등세를 좀 띄고 있습니다만 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매출이 늘어나는 부분들은 상당히 좋겠습니다만은 이 매출 자체 3,600억이 3,700억, 3,600억 이렇게 매출이 늘어난다고 해서 영업이익이 급격히 늘어나겠느냐, 그 부분 좀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겠습니다만, 이것이 계속 이번 달 3,000억, 다음 달 3,000억이 아니라 또 이 공급을 하고 나면 또 이걸 또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어떤 호재로 인해서 상승은 이틀 동안 거의 20% 이상 올랐다는 얘기는 좀 이제부터는 좀 추격 매수는 좀 부담스럽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 돌발 종목 확인해봤습니다. 두 분이랑은 여기서 인사 나눠야 할 것 같네요. 유스탁 유창희 대표, 메리츠 종금증권 김구영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증권사별 투자 전략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5인의 투자 전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최승 사장입니다. 기술적인 반등은 진행 중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상승세는 아니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영훈 팀장입니다. FOMC 정책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다. 코스피 훈풍을 기대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김혜란 연구원입니다. 우량주는 분할 매수에 나서보자라고 하셨네요. 김현겸 주식팀장입니다. 유가 하락 수혜주의 투자 비중을 확대하자라는 전략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상현 대리입니다. 국내 증시는 하방 경직이 유지될 듯 보인다. 분할 매수 관점을 유지하자라는 전략 주셨네요. 시장을 대비하는 보다 자세한 전략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석관동 지점 안상현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내내 분할 매수 관점 유지하자라는 전략 주셨던 것 같아요. 자세한 전략 다시 한번 제시해 주시죠. 예, 저는 계속 지금 12월 달에는 아무래도 지금 다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저희 국내 증시가 디스카운트 요인이 많은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좀 들고요. 지금 뭐 최근에 1903 밑으로 떨어지면서 조정 분위기 이어가고 있지만 오늘 좀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연준의 결정으로 앞으로 발표되는 그 경제 지표를 통해서 금리 인상 시기를 타진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번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이러한 것 때문에 연준 통화 정책을 둘러싼 그 불확실성이 다시 고조되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그 독일, 프랑스, 우크라이나 정상과 일시 중단된 그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교전 사태를 좀 영구적으로 평화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그 사태를 좀 풀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럽 리스크도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최근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리스 쪽은 그 문제의 경우에도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아니라는 점에서 당장 그 위기감이 고조될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 다른 국가들 유럽 다른 국가들 이탈리아라든지 스페인, 포르투갈 그 등의 그 국채 금리가 하향 안정세를 좀 유지하고 있는 점이 이를 좀 증명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주요 글로벌 리스크 관련 지표도 역시 좀 안정세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코스피 1900선 전후로 하방 경직성이 심하게 그 훼손될 가능성이 굉장히 작아 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한 28포인트 오르면서 1926포인트까지 좀 상승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저는 뭐 투자 관점은 항상 그 기업의 펀더멘탈 쪽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12월 달에 잘 매수를 해서 1월 효과를 볼 수 있는 종목군은 지속적으로 뭐 정부 정책 수혜주라든지 실적 개선주, 내수주, 턴어라운드 중심으로 대응을 하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달러 강세 수혜주는 조금 약간 비중 축소를 좀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뭐 최근에 뭐 큰 폭의 변동성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런 변동성에서 뭐 하락하는 종목들을 기업 펀더멘탈이 우수한 종목군 쪽으로 저가 매수를 분할적으로 한다면 분명히 2015년 1분기엔 1월 뭐 1월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 상반기에 좀 누려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글로벌 불확실성은 다소 해소되는 국면입니다. 자, 내수주, 턴어라운드 중심주, 정부 정책 수혜주로 대응하면서 1월 효과를 기대해보자라는 의견 주셨네요. 대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후장 역전을 노려보는 시간 역전의 명수 예병구 멘토입니다. 자, 시장이요, 미증시 훈풍 탓에 지금 급격하게 지수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종목적으로 봤을 때 크게 지금 상승이 체감적 상승이 오고 있다는 느낌은 못 받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를 3% 이상 끌어올렸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장은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아침에 문자를 한 통 받았는데요. 시청자분인 것 같아요. 제가 더 낫네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단기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지금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시장입니다. 미 증시가 그렇게 올랐는데도 전일 어제 우리 증시는 굉장히 급격한 하락세를 보면서
변동폭을 많이 줬었죠. 그러다가 결국은 장 막판에 어느 정도 회복을 보이면서 오늘도 미증시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어제 낙폭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삼성전자 쪽으로 매기를 쏟아부으면서 그냥 시장만 좋게 보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에서 여러분들이 믿을 게 과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갖고 핸들링 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과 전문가의 차이라고 하면 확신과 비확신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확신을 가지고 산업 동향을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그것에 어떤 확신에 차서 여러분들께 그 SNH라든가 코콤 이런 종목들이 결국은 많이 빠졌다가도 결국은 수익을 100% 이상씩 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그게 마이너스 10%, 20%까지 가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든 구간 맞습니다. 힘들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저희는 시장의 컨디션, 변동이 어떻든지 간에 산업 동향상과 실적을 가지고 명확히 갈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확신의 차이죠. 그죠? 여러분들은 그 심리적 부분에서 흔들리기 때문에 단기적인 부분만 자꾸 보셔서 그런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주식시장은 결과적으로 보면 플러스 3%, 마이너스 2% 이런 게 중요한 시장은 아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긴 안목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게 단기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나을 수도 있어요. 그걸 꼭 집어서 얘기 안 하시더라도 저희도 압니다. 저희도 종목이 좀 빠지면 괴로울 때 있어요. 괴로울 때 있고, 그것이 다시 올라가면 그 확신에 의해서 그것을 짧게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 좀 길게 가지고 가면서 포지션을 잡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해주시는 거 따끔한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을 보세요. 너무 이렇게 흔들리는 매매를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의 심리가 흔들리면 저희들도 심리가 흔들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이 심리적 이평선이 통하는 개인적 심리를 가지고 계시는 거고요. 저희도 기계는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그 심리가 흔들릴 때도 많습니다. 자, 대형 종목군과 지난 종목군들을 좀 살펴보면서 좀 시장 상황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3.55% 올리고 있어요. 또 131만 대를 또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는 지금 오늘 또 장 보면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이 이게 체감적으로는 크게 많이 오르고 있다는 느낌은 안 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 아시겠지만 SK 하이닉스가 좀 꾸준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물론 저희가 49,500원 이상에서 한번 차익 실현을 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재매수했다. 이런 얘기까지 다 드렸어요. 그리고 꾸준히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컨디션은 언제든지 변합니다. 그런데 이 컨디션에 단기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중소형주는 아니에요. 이런 단기적 대응을 해들어가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대형주입니다. 대형주는 지수에 따라 의해서 많이 움직이죠. 근데 그 순간적인 컨디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신의 영역이라고 불릴 수 있죠. 내일 빠지겠다, 내일 오르겠다. 조금씩은 예측은 가능합니다만 그것을 명확히 맞출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신의 영역이고요. 저희가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산업 동향 그런 것들을 분석해 갖고 얘기를 드리는 것뿐이에요. 그 점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주간의 정리를 좀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대형주 쪽에서는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쌍용차 이런 것들이 조금 오늘 좀 좋습니다. 조선정유화학도 다 괜찮은데요. 결국은 이게 기술적 반등이에요. 그러니까 올라오는 구간에서 SOL 같은 경우 오늘 또 뭐 마이너스 이렇게 시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또 마이너스 2.2%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술적 반등이었다. 요 점 참고해 주시고 저는 중소형 철강은 여전히 괜찮게 보고 있고요. 건설 섹터 별로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건설은 지금 올라오는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좀 좋게 말씀드렸던 것은 금융주도 아니고 보험사죠. 생명보험사, 화재보험사 요것들은 조금 지속적으로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또 8,000원대를 쉽게 회복을 했네요. 그죠? 8,200원대까지 올라와 있다는 것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사물 인터넷에 변화 조짐이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S넷 코컴이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죠? 그런 반면에, 이제, 지금 다른 사물 인터넷주들,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다르게, 지금 재편이 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 보시고요. 자, 한 주간 정리를 하면서 좀 얘기를 합시다. 자, 이걸 제가 자꾸 중구난방식으로 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것 같아요. 자, 월요일 날 제가 출연해서 간다 3,000포인트에서는 한꺼번에 쏟아진 악재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죠? 바로, 블랙 프라이데이 소비 부진, 그리스, 유가 급락, 선진국 증시 급락.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밀고 내려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악재들이 순간적인 단기적 상황에서는 밀고 내려올 수 있다고 얘기 드리면서 SK 하이닉스의 차익 실현에 대한 얘기를 드렸었죠. 그죠? 그 다음에 여전히 국내 정시는 좀 저평가 매력이 부각이 되고는 있으나 한꺼번에 악재가 쏟아지면 들만한 모멘텀이 없으면 빠지게 돼 있다는 얘기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자, 화요일 날 간다 확 간다를 통해서 새로운 산업의 개화, 사물 인터넷 근간은 통신이다. 통신, 이 사물 인터넷은 광의의 의미니까 통신, 다음에 기본 장비, 그 다음에 보안, 그 다음에 플랫폼 쪽으로, 매수세가, 옮겨갈 수 있다. 이동할 수 있다. 요 얘기까지 드렸죠. 그죠? 그래서 관련주인, 유양 DNU, 다산 네트워크스, 거기서 딱 유양 DNU 하나만 더 포함시켰어요. 그죠? 그런데 한번 보시면 유양 DNU가 이거는 뭐 지금 사물 인터넷 조정받아도 조정도 안 들어옵니다. 그죠? 잘 견디고 있고 또 잘 올라왔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해. 라이파이 관련주죠. 그 다음에 경제 규제에 대한 정책 이슈를 어제 또 수요일 날 얘기 드리면서 제가 경봉하고 바로 에이텍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경봉이 전일 좀 급격하게 빠졌습니다. 그죠? 조정이 들어왔는데, 매수하신 분들, 조금 더 지켜보시라는 얘기 좀 드리겠고요. 에이텍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교통카드 관련주예요. 그런데 이 교통카드들이, 지금 그쪽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스마트 기기 안으로 들어온다 생각하시면 조금, 편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적이죠. 그런 실적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 밸류에이션이 이 종목의 어떤 상승세를 이끌어 나갈 것이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전일입니다. 한중 FTA 수혜주로서의 엔터 업종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요. 그 엔터 업종에서 문화 콘텐츠 시장의 성장성, 요걸 얘기 드렸었죠. 간다 또 간다 해서. 어제 목요일 열었습니다. 문화 콘텐츠 시장의 성장, 무형 가치를 유형적 가치로 보는 문화 학습. 결과적으로, 어제 전일 보면 소리바다도 그렇고요. 전일 이제 반등이 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로엔도 그렇고, KT 뮤직, SM, 모두 지금,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레드로버 같은 경우 전일도 올랐습니다. 그죠? 대원 미디어가 오늘 한 2% 정도 오르고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 문화 콘텐츠는 장기 성장세를 지니면서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산업 동향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우리가 산업 동향은요, 이래 한 종목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거의 한 섹터 내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 콘텐츠면 문화 콘텐츠, 유헬스케어면 유헬스케어, 사물 인터넷이면 사물 인터넷, 그 중에서도 통신이면 통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지, 저희가, 실적을 안 보고 들어가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실적의 성장세를 보고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대기업들의 움직임,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가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다 체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확신과 비확신의 차이에서 그 경계선상에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전문가보다 실력이 못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확신의, 비확신의 차이라고 저는 그 부분은 확실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시장 상황은 급격하게 상승세를 만들고는 있습니다만 체감적 상승은 아니라는 거. 체감적으로 확 제대로 이제 상승이 오네,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만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종목이 오늘 상한가 갔다, 내일 하한가 갔다. 그 무슨 의미 있습니까? 그죠? 결과적으로 얼마만큼 제가 수익을 보느냐가 중요한 부분이죠. 자,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다음 주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제가 강연회가 있습니다. 바로 부산에 김해죠. 김해 문화원에서 강연을 하는데요. 김해 경전철입니다. 부산 김해 경전철인데 그 김해 경전철 수로 왕릉역입니다. 김수로왕. 그 왕릉역 1번 출구 나오시면 김해 문화원이 있습니다. 그 김해 문화원에서 강연을 하니까요. 김해, 창원, 마산, 이 근처 인근, 진주, 이 근처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많이들 오셔서, 주차비도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오셔서, 좋은 얘기들 나눴으면 합니다. 자, 경남에 계시는 분들 내일 뵙도록 하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현재 양시장 모두 빨간불입니다. 코스피가 1926선에서의 흐름이고요. 특히나 오늘 삼성전자 상승폭이 좀 강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4% 가까이 치고 올라옵니다. 자,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오늘은 어제 좀 하락분, 못 올랐던 부분까지 모두 다 좀 상승 매기가 쏠리면서 12월 시장 얼마 남지 않은 시장의 기반이 좀 되어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월요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